아기다리 고기다리던 2020년 여름 개봉 예정 영화 반도의 1차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다뤘던 반도 프리뷰 영상에 이어 공개된 1차 예고편을 함께 보고 예고편에서 어떤 떡밥들을 다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일단 이번 예고편을 통해 이 영화가 세계의 멸망을 보여주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잠입하게 된 주인공 정석과 작전팀. 주인공인 정석은 임무 수행을 위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건너왔다고 알려졌었죠. 여기서 제 내피셜로는 해외 파견 중이던 주인공 정석이 부산행 사태 이후 해외에 망명 중이던 한국 망명정부의 임무를 통해 자신이 속한 특수부대팀과 한국으로 들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예고편만으로 봤을 땐 이미 한국 정부는 초토화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컨테이너 박스와 이 겐트리 크레인,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장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인천항 부근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보이고요. 주인공 정석과 작전팀은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고 이후 보이는 이 참치형의 얼굴 때깔이 멀쩡한 것으로 보면 이 씨는 한국 잠입 이후 팀과 함께 첫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뭔가 의심쩍은 유리를 유심히 보는 정석. 이거는 폐쇄된 인천터미널 출입구인 것 같고요. 아주 빼곡하게 쌓여있는 좀비떼들이 보이죠. 저 정도면 유리 깨지지 않나? 부산행 이후 4년, 대한민국은 이미 좀비로 가득한 폐허가 된 지 오래죠. 정석과 일행은 차량을 통해 유유히 부두를 빠져나가고 이후 민정으로 등장하는 이정현과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다음 씬에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양수장과 비슷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장소가 등장하는데 가운데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넓은 홀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런 대형 쇼핑몰에 철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죠. 네, 여기 이후 장면에 이 크리스피 크림 도넛 매장이 보이죠. 제가 예전에 자주 들락날락거렸던 영등포 타임스퀘어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홀 중앙에는 목이 매달려있는 시체들이 보이고요. 이후 이 가운데로 바지만 입고 있는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철창 밖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환호하고 곳곳에 들고 있는 팜플렛에 넘버 8, 이렇게 넘버 36 뛰자 그리고 이후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 남자들의 몸에 번호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외국 영화에 흔히들 등장하는 불법 투기장, 그러니까 개나 사람끼리 죽을 때까지 싸움을 시켜서 돈을 버는 불법 투기장으로 보입니다. 저 크리스피 도넛 앞에 이렇게 버튼을 들고 서 있는 자가 바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불법 투기장의 대가리로 보이고요. 아마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홀을 통해 좀비들이 투입되는 시스템이겠죠. 이 사람은 바로 황중사로 등장하는 배우 김민재로 중사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는 군인 출신이었지만 현재는 변질되어 버린 좀비와 인간과의 투기와 도박 시스템을 운영하는 태페 군인의 수장인 것 같고요. 이미 국가의 시스템은 초토화돼 버렸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인간들이 이렇게 무법 조직을 만들고 세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버튼을 누르자 겁나 큼지막한 철문이 열리고 이내 몸이 뒤엉키고 탑처럼 쌓여져 있는 기형 좀비들이 등장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런 기형 좀비 외에도 일반 좀비 또한 이 철창 안에 투입되어 인간들을 공격하고 결국 살아남지도 못하고 모두 좀비화 되겠죠. 다음 씬에서는 선박으로 보이는 곳에서 주한미군 복장을 한 군인이 핏자국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 남자가 주인공 참치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고편과 포스터, 스틸컷에 등장한 정석의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 장면은 주인공인 정석의 과거 회상 씬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한미군 복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석은 과거 군인 출신이었을 테고 이후 해외 파견을 통해 특수부대에서 활동하다가 다시금 임무를 받고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최초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좀비가 등장하죠. 부산행 이후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대륙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를 통해서 항구와 항구를 통해 이동하고 생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고립된 배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건 전 세계 어딜 가나 좀비 바이러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겠죠.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랑 비슷하네. 정석이 민정과 함께 도망을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도시를 점령한 좀비들을 불도저처럼 밀어버리고 다시금 트럭을 타고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 대 차량이 정석 일행을 쫓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바로 아까 그 크리스피 도넛 앞에 황중사죠.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 황중사는 드라마 워킹데드와 같이 한 도시 자체를 점령하고 있고 모든 인간 병력을 통솔하며 하나의 국가를 만든 것으로 보이죠. 바로 저기 보이는 부분이 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출입구로 보입니다. 이후 등장하는 씬에선 아까 보였던 투기장의 정석이 침입하여 사람들을 구출해주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 과정에서 민정을 만나 도시를 빠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무서웠죠. 마지막 장면은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꼬마,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는 이 꼬마 아역 배우 이예원이 무덤덤하게 강동원을 걱정해주면 씬스틸러로 등장하는데 인생 2회차를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꼬마가 이 작품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죠. 일단 1차 예고편을 봤을 때 영화에 많은 떡밥들이 등장하면서 이 영화가 전작인 부산행과 다르게 이번 영화에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형태의 좀비 세계관을 보여주는 삭막한 배경, 투기장을 통해 인간들을 좀비밥으로 만들고 도시를 통제하는 변질된 군인 집단, 모종의 인물을 갖고 해외에서 건너온 주인공 정석이 민정이라는 인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민정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가 바로 이 영화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행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4년 동안 이미 대한민국이 황폐화된 것을 봤을 때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3편이 제작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황 또한 이 영화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죠. 전작 부산행에 등장했던 이 빌런 같지도 않은 빌런들과는 달리 4년이 지난 이 반도에서는 본인의 욕심 그리고 생존을 위해 사륙 그리고 약탈을 일삼는 빌런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죠. 아까 그 크리스피 도넛 주인공인 정석은 이 무리들과 대항하며 안전지역으로 대피하거나 반도를 탈출하는 이야기를 그릴 것으로 보이죠. 감독님 다 좋은데 염려골만 안 났으면. 영화 반도의 다음 소식 2차 예고편이 공개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